달걀은 완전 식품이라 늘 믿고 드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식생활과 염증 반응을 연구해온 식품 영양학 박사로서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달걀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몸속 염증이 사라질 수도 되려 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김태현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식품 영양학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상담해 왔는데요. 가장 흔하게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달걀에 관한 거였어요. 달걀은 분명 좋은 식품인데 왜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영양소가 풍부한 달걀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위장장애, 피로감, 심지어 염증성 질환까지 생길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달걀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함께 먹는 음식이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달걀은 특정 성분과 만나면 소화가 어려워지거나 영양소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그리고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의 아침 식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속이 편해지고 하루 종일 기운이 넘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상담 중에 72세 정미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마다 삶은 달걀을 감이랑 같이 드셨는데 며칠 지나니 속이 답답하고 배가 더부룩하셨답니다. 처음엔 위가 약해진 줄 아셨지만 알고 보니 바로 음식 궁합이 문제였어요. 정미자님은 평소 소화가 잘 되는 편이셨는데 유독 아침만 먹으면 오전 내내 속이 불편하다고 하셨어요. 점심때까지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오는 게 너무 괴로워서 저를 찾아오신 거죠. 자세히 여쭤보니 계절이 가을이다 보니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시고 계셨더라고요. 달걀의 단백질이 감 속의 탄닌과 만나면서 소화가 어려워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미자님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습관을 조금만 바꿨을 뿐인데요. 달걀은 아침에 드시되 감은 오후 간식으로 시간을 두고 드셨더니 속이 편해지고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몇 주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수월해졌다고 기뻐하시더라고요. 달걀과 궁합이 맞는 음식으로 바꾼 게 큰 도움이 된 거죠. 여러분도 혹시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하루 종일 기운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아침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이 아침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뒤에 나올 달걀 궁합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하신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달걀과 궁합이 나쁜 음식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가을이 되면 많은 분들이 달걀과 함께 감을 드시는데요. 사실 이 조합이 속을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최악의 궁합 중 하나입니다. 감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감 속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결합하게 되면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위장에서 이걸 소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탄닌 성분이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를 방해할 뿐 아니라 위 점막에도 자극을 준다고 밝혔어요. 실제로 이 조합으로 인해 위장 장애와 변비를 호소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72세 정미자님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정미자님은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감 하나를 같이 드셨대요. 건강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는다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오전 내내 소화가 안 되는 느낌에 시달리셨죠. 그래서 제가 달걀은 아침에 드시되 감은 오후 3시쯤 간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드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소한 2~3시간은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더 있어요. 감뿐만 아니라 탄닌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커피나 와인, 그리고 밤에도 탄닌이 들어있거든요. 특히 아침에 달걀 드시고 바로 커피 한 잔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것도 같은 원리로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혹시 달걀 먹고 속이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게 바로 이런 잘못된 궁합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번엔 녹차 이야기를 해볼게요. 녹차는 건강음료로 많이 알려져 있죠. 카테킨도 풍부하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고들 하시는데요. 문제는 녹차에도 탄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영양소 흡수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녹차 속 탄닌은 특히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해요. 달걀 노른자에는 철분이 꽤 많이 들어있는데 녹차를 같이 마시면 이 철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죠.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녹차와 단백질 식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영양 흡수율이 30% 이상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30%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9세 이정호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정호님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를 드시고 바로 녹차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전 내내 기운이 없고 피로감이 지속되는 거예요. 나이 탓이라고만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달걀의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이정호님께 달걀 드신 후 한두 시간 정도 지나서 녹차를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렇게 습관을 바꾸신 지 일주일쯤 지나니까 아침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산책을 나가도 예전처럼 금방 지치지 않고 집안일을 해도 한결 수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녹차뿐만 아니라 커피, 홍차, 도토리묵처럼 탄닌이 함유된 식품들도 비슷한 영향을 줍니다. 특히 커피는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 후 바로 마시시잖아요. 달걀 드신 후엔 최소 1시간은 기다리셨다가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아침에 달걀 먹고 바로 차 한 잔 하시는 게 일상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조금만 시간을 두고 드셔보세요. 이제 3번째로 말씀드릴 건데요. 이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바로 금이 간 달걀이에요. 달걀 자체의 문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음식 궁합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금이 간 달걀을 다른 음식과 함께 조리하면
그 음식 전체가 오염될 수 있거든요. 껍질이 금이 간 달걀에는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달걀 껍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방어막이에요. 껍질에 미세한 금만 가도 바깥의 세균이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죠. 식품의약안전처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이 간 달걀의 70% 이상에서 세균이 검출됐다고 해요. 70%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야 합니다. 65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어느 날 아침 달걀찜을 만들어 드셨는데 껍질이 살짝 금이 간 달걀이 섞여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갑자기 복통이 시작되고 구토까지 하셨답니다. 다행히 큰 문제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박영수님은 달걀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생기셨어요. 특히 여러 개의 달걀을 한꺼번에 사용하는 요리를 할 때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달걀찜이나 달걀말이, 스크램블 같은 걸 만들 때 금이 간 달걀 하나가 섞이면 전체가 오염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달걀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금이 없는 걸 고르시고 집에 가져오셔서도 냉장고에 넣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달걀을 사용하기 전에는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 주시고요. 냉장 보관은 필수입니다. 상온에 오래 두면 껍질에 금이 가지 않았어도 신선도가 떨어지고 세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이 가거나 오래된 달걀은 아깝더라도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건강이 우선입니다. 혹시 달걀 껍질 확인 안 하고 그냥 삶으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렇게 달걀과 맞지 않는 음식이나 상태만 피하셔도 속이 훨씬 편해집니다.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제대로 흡수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달걀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음식들은 무엇일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 조합이 있어요. 바로 달걀과 조미김입니다. 김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찬이죠. 그런데 이 김이 달걀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내거든요. 조미김에는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특히 요오드와 칼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이 많이 함유돼 있죠. 이런 성분들이 달걀의 아미노산과 만나면 우리 몸의 항염 효과를 높여줍니다. 염증이라는 게 만성적으로 쌓이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잖아요. 관절이 아프거나 피로가 누적되는 것도 다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4세 한순옥님은 아침마다 달걀 2개와 조미김 2장을 함께 드셨는데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손가락 마디가 뻣뻣한 느낌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관절 염증이 완화된 거죠. 물론 조미김만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달걀과의 궁합이 분명히 도움이 됐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조미김을 고르실 때 염분이 과한 제품은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 시중에 나온 조미김 중에는 기름과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제품은 오히려 건강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기름과 소금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시고 가능하면 재래김이나 무염김을 선택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실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삶은 달걀을 먹을 때 소금 대신 조미김으로 감싸서 드시면 됩니다. 달걀의 고소한 맛과 김의 짭짤한 맛이 어우러져서 맛도 훨씬 좋고 건강에도 이롭죠. 혹시 아침에 달걀과 김을 함께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꼭 시도해 보세요. 이번엔 찐감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감자는 탄수화물 식품이라 살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조리 방법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찐감자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정말 큰 도움을 줘요. 감자에는 비타민 C와 전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우리 위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걀은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공복에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감자의 전분이 위벽을 감싸주면서 달걀의 단백질 소화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편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되는 겁니다. 70세 윤기남님은 평소 아침을 거의 안 드시는 편이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아침에 입맛이 없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간단한 조합을 권해드렸어요. 달걀 2개와 찐감자 하나만 드시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해보시니까 놀라운 변화가 있었대요. 속이 편할 뿐만 아니라 점심때까지 배가 안 고프고 오전에 활동할 때 기운이 넘친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입니다. 삶거나 찐 형태로 드셔야 효과가 있어요. 감자를 튀기면 기름이 많아져서 오히려 소화에 부담이 되고 칼로리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감자튀김이나 감자전 같은 건 피하시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껍질에도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아침 공복에 달걀 2개와 찐감자 하나를 함께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점심까지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속은 편하고 몸에 필요한 에너지도 충분히 공급되는 거죠. 아침을 거르시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으로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간단하고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말씀드릴게요. 토마토와 달걀의 조합은 외국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요리죠. 우리나라에서도 토마토 달걀 볶음이 점점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맛만 좋은 게 아니에요. 건강상으로도 정말 훌륭한 궁합입니다.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라이코펜은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난 물질인데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먹는 것보다 기름에 가열했을 때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토를 달걀과 함께 볶아 먹으면 라이코펜의 흡수가 극대화됩니다. 67세 최영애님은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셨어요. 그래서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챙겨 드시라고 권했는데 그중 하나가 토마토 달걀 볶음이었어요. 방울토마토 5개 정도와 달걀 2개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서 저녁 반찬으로 드시라고 했죠. 꾸준히 드신 지 2~3달 지나니까 무릎이 한결 나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오르내리신다고요. 토마토 달걀 볶음을 만드실 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굴소스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짜게 먹으면 염증 완화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토마토 자체에서 나오는 신맛과 단맛이 있으니까 간은 최소화하시는 게 좋습니다. 올리브유 1스푼 정도만 두르고 방울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볶아보세요. 방울토마토를 사용하시면 더 편해요. 큰 토마토는 물이 많이 나와서 볶기가 조금 까다로운데 방울토마토는 크기도 적당하고 단맛도 강해서 아이들도 좋아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딱 좋죠. 토마토 달걀 볶음. 오늘 저녁 반찬으로 어떠세요?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이로운 일석삼조 요리입니다. 이 3가지 조합만 기억하셔도 몸속 염증을 줄이고 기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미김은 항염 효과를
찐감자는 위 보호와 포만감을,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를 각각 높여주는 최고의 파트너들이에요. 달걀을 이 음식들과 함께 드시면 건강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간단합니다. 잘못된 달걀 궁합은 독이 되고 올바른 조합은 약이 된다는 겁니다. 달걀 자체는 완전 식품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그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감과 녹차, 그리고 금이 간 달걀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감은 탄닌 성분 때문에 달걀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녹차 역시 탄닌이 철분 흡수를 막아서 피로감이 누적됩니다. 금이 간 달걀은 세균 감염의 위험이 크니까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반대로 조미김, 찐감자, 토마토는 적극적으로 달걀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조미김은 항염 효과를 높이고 찐감자는 위를 보호하면서 포만감을 주며 토마토는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시켜줍니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식습관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에 반숙 달걀 2개, 찐감자 하나, 김 한 장이면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식단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특별한 요리 기술도 필요 없고 재료도 구하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조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떨까요? 감이나 녹차와 달걀을 계속 함께 드시면 소화불량이 만성화되고 영양소 흡수가 떨어져서 피로감이 쌓입니다. 기운이 없고 하루 종일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지죠. 심하면 위염이나 변비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속이 편해지고 아침 기상이 수월해집니다. 오전 활동량이 늘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일 아침 작은 실천 하나로 건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 딱 하나만 실천해 보세요. 감 대신 찐감자를 곁들이거나 녹차를 한두 시간 뒤로 미루거나 달걀을 조미김에 싸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뇌 기능을 높이는 식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기억력이 걱정되시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꼭 봐주세요. 달걀 하나로 뇌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달걀을 어떤 방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침에는 어떤 음식과 함께 드시는지, 오늘 영상 보시고 바꿔보고 싶은 습관이 있으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